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3월 진행된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한 척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입찰에서 최근 미국 해상수송사령부는 MRO 입찰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처음으로 나란히 참여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수주권을 따낸 곳은 싱가포르 업체였습니다. HD현대와 하나중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국이 실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단 한 척에 대한 정비 사업이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놓지 않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였다. 가격 중심의 경쟁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술력보다는 최저가 제한이 유리했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예상보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 중도의 입찰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아 저가 수주 형태의 정비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미 해군 MRO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이 비록 이번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큰 의미를 둘 만한 소식은 아니었고 미 해군 MRO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입니다. 최근 HD현대는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는 미국 내 5개의 상선건조 야드를 보유한 조선그룹사로 현재 해양지원 선박 300척을 직접 건조해 운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단 상선 분야는 한국과 중국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 중이라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미국 조선사가 수주한 전세계 컨테이너 운반선의 수는 미국 선주사에서 발주한 3600TEU급 세척이 전부였습니다.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조선소에서 중형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기자재 구매 대행, 건조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한편 블록 일부도 제작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이를 통해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다양한 선종으로 넓히고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 4월에도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및 방산 분야 핵심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디펜스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미국과의 조선, 해양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데이비드 싱어 미시간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 이렇게 극찬한 바 있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선박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는 한국 위역량에 경외감을 느낀다.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필수인 만큼 HD현대 등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국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조선협력의 배경에는 중국 해상 패권 견제를 위한 전략적 선택 그리고 두 나라의 전략적 필요와 글로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해상력 증강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조선산업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업용 선박 생산 비중은 세계 시장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특히 미국 해군이 중국에 비해 함정수에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공동생산 및 기술협력을 통해 해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대,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첨단 제조, 로봇공학, 자동화 및 재료 연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조선업의 호황으로 글로벌 1위 K조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단들이 최근 K조선소를 방문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 수상함 전력 증강을 위해 호위함 추가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태국 해군 대표단도 최근 하나오션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태국 해군의 태국 해군 전력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로서 기술 이전, 현지 조선소 협업,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조선 분야 전문가들도 한국의 조선 역량을 확인하고자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찾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스티븐스 공과대학교,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미 해군사관학교 소속 조선 해양공학과 교수진 11명 등은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 미국 전문가 그룹은 상선, 특수선 야드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는 등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역량을 직접 살폈는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미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미래형 조선소와 설계, 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에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4일에는 한미조선 리더스 포럼 발족식을 열고 내년부터 미국 주요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조선공학 관련 교육을 단기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갔던 기술을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는 폴란드의 대표격인 폴란드 조선업체 PGG-SW 나우타 조선소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조선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이제 LNG 분야에서도 대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최대 전력회사 제라와 2천억 달러, 약 27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LNG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의 신조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된 LNG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LNG 운반선이 필요한데 일본이 미중 관계를 고려해 중국 대신 한국 조선소에 발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계약으로 미국산 LNG 공급량을 3배로 늘려 대미 LNG 조달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수입망을 재편해 왔는데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LNG 등 천연가스 수입을 7.2% 늘렸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대미 LNG 수입 비중을 늘리게 되면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조 물량은 한국 조선 3사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미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따라 중국은 배제하고 LNG 운반선이 고압 제액화 설비 등 고부가 기술이 필요한 만큼 한국 조선소에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이 OSK 라인은 현재 97척에서 2031년 초까지 150척으로 늘릴 계획이고 NIK 라인은 91척에서 2029년 초까지 120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한국의 조선 빅3는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기업이 현대중공업에 2조 4천억 원대 컨테이너를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일본 3대 해운사의 합작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로부터 총 2조 4천억 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공식적으로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만 명시됐지만 실질적 발주처는 일본 3대 해운사의 합작사인 원이라고 항만산업 전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5,9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선박당 단가는 약 2억 2천만 달러, 하나 약 3,260억 원에 이릅니다. 인도 시기는 2028년 하반기부터이며 건조는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원은 최근 몇 년간 선박 발주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HD 현대중공업 및 니혼조선소를 통해 다수의 선박을 발주해왔습니다. 이번 15,900TEU급 선박 8척은 원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로 차세대 친환경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선박들은 모두 LNG 듀얼 연료 엔진을 탑재해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업체가 고효율, 저탄소 선박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원이 동급 사양의 선박 4척에 대한 옵션 발주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릴레이가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1조엔의 기금을 투입해 국영조선소 설립을 선언해버렸습니다. 해상 공급망을 안정시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과연 국영자가 붙은 조선소가 잘 될지 우려의 시선도 분명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국영조선소 설립을 포함한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23년 선박 건조량이 5년 전에 비해 31%나 급감하는 등 침체에 빠진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고쳐 민간에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 추진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조엔 약 9조 3,998억 원에 이르는 조선업 투자기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박 본체를 특정 중요물자로 정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인력 양성과 함께 차세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조선업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과연 일본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조선업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는지 그 이유는 물론 짐작이 갑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차세대 선박 공동개발, 공동기금 마련, 선박 수리시설 지원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건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무역량의 99%를 바닷길에 의지하는 일본에게 공급망 안정과 해운 독립성 확보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 부활은 우리 경제안보에 지극히 중요하다. 국토교통성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선박 공급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내줬던 일본 조선업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일본이 국영기업을 설립하면 무조건 망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영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뿐 경쟁력을 잃곤 했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일본의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